안녕하세요. 오늘 세션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카페24의 하주입니다. 오늘은 브랜드 성장을 지탱하는 단 하나의 기반, D2C 자사몰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페24에서는 현재 200만 개가 넘는 쇼핑몰과 브랜드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속에서 다양한 브랜드가 시장에 진입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가까이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웠던 건 같은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어떤 브랜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단단히 성장하는 반면 어떤 브랜드는 반짝 주목을 받다가 금세 사라지곤 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차이는 어떤 기반 위에서 성장 전략을 쌓아가는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단기 매출은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브랜드 장기 성장을 지탱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건 별개의 문제였던 거죠. 오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출의 두 가지 흐름, 그리고 그 흐름을 전환하게 만드는 D2C 자사몰의 힘, 나아가 실제 운영자의 시간을 어떻게 확보해 줄 수 있는지 카페24 프로와 사례들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단계의 흐름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먼저 성장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매출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매출은 아닙니다. 광고와 프로모션 같은 투입으로 만들어지는 매출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처럼 쌓이는 자연 발생 매출이 있습니다. 장기 성장을 위해선 이 두 흐름이 어떻게 전환되고 연결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자사몰의 세 가지 힘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브랜딩, 데이터, 확장성입니다. 브랜드를 각인시키고 고객 정보를 축적하여 멀티채널로 확장시킬 수 있는 힘이 모두 자사몰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성장의 구조를 알고 있어도 실제로 실행하기 어려운 운영자의 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채널은 늘어났는데 정작 인력과 시간은 그대로라 많은 분들이 내가 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람을 더 쓰기도 어렵다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죠. 네 번째는 이 간극을 메우는 방법입니다. 바로 카페24 프로라는 서비스인데요. 운영자가 직접 손대지 않아도 브랜드 성장 구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자동화하고 전문화하는 방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브랜드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성장의 구조와 실행 방식이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인 브랜드 변화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5가지 흐름을 따라가면서 오늘 여러분은 왜 자사몰이 브랜드 성장을 지탱하는 기반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 가능한 운영 구조로 만들 수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브랜드 성장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바로 매출의 구조입니다. 매출은 늘 중요한 지표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1억 매출이라고 해도 그 성격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브랜드를 보면서 매출을 크게 2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투입형 매출입니다. 광고를 집행하거나 마켓 수수료를 내거나 큰 폭의 세일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매출이죠. 고객은 우연히 노출된 상품, 가격 매력 때문에 한번 구매를 해줍니다. 이 매출은 즉각적이고 빠른 효과를 주지만 투입이 멈추면 곧바로 끊겨버립니다. 마치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듯 계속 힘을 가해야만 흐름이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 발생 매출입니다. 광고 없이도 고객이 스스로 재구매를 하고 브랜드를 검색해서 들어오거나 다른 고객의 추천으로 찾아오는 매출입니다. 브랜드를 좋아해서 자발적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자산화되는 매출이 됩니다. 이 매출은 비용을 크게 쓰지 않아도 꾸준히 이어지고 브랜드의 장기적인 성장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대부분의 이커머스는 시작할 때 투입형 매출로 출발합니다.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멈출 때입니다. 투입형 매출만으로 운영을 이어간다면 매출은 늘어도 구조는 불안정하고 결국 장기 성장을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반드시 넘어야 하는 관문은 투입형 매출에서 자연 발생 매출로의 전환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환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D2C 자사몰입니다. 자사몰은 단순히 상품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브랜드 경험이 쌓이고 고객 데이터가 축적되며 이후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D2C 자사몰이 어떻게 전환을 만들어내는지 그 힘을 3가지 키워드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던져보고 싶습니다. 마켓에서 발생한 매출 한 건과 자사몰에서 발생한 매출 한 건, 과연 같은 걸까요? 숫자만 놓고 보면 둘 다 매출 1입니다. 회계장부에 적히는 금액이 똑같고 매출 총합을 계산할 때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양한 브랜드를 보면서 느끼는 건 이 두 매출은 브랜드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같은 한 건의 매출이라도 고객이 어떻게 기억하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켓은 수많은 브랜드와 상품이 한 화면에 진열되는 공간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마켓은 가격 비교, 리뷰 확인, 쿠폰 적용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환경이죠. 고객이 어떤 기준으로 구매를 결정할까요? 브랜드 철학이 멋져서라기보다는 가격이 합리적이라서, 리뷰가 좋아 보여서 라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방식으로 매출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때 고객의 머릿속에 남는 건 브랜드가 아니라 상품일 뿐입니다. 어디서 어떤 브랜드의 무슨 상품을 샀다가 아니라 그냥 저렴하고 리뷰 좋은 상품 하나 샀다 정도로 기억되죠. 이렇게 되면 브랜드 입장에서는 매출은 올랐지만 고객 충성도나 장기적 관계 형성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자사몰은 같은 매출 한 건이라도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자사몰은 고객이 브랜드를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끝까지 브랜드만의 스토리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무대입니다. 첫 화면에 어떤 이미지를 보여줄지, 상품 상세 이미지에서 어떤 톤 앤 매너로 설명할지, 결제 과정이 얼마나 편리할지, CS 응대가 어떤 태도로 이루어질지까지 이 모든 것이 브랜드의 경험으로 연결됩니다. 고객은 단순히 물건을 산 게 아니라 이 브랜드와 만났다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험은 고객의 마음속에 브랜드에 대한 인상과 신뢰로 남습니다. 자사몰에서 좋은 경험을 한 고객은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홍보대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구매 경험은 곧 리뷰와 SNS 콘텐츠로 이어지고 고객이 남긴 후기 한 줄, 사진 한 장이 또 다른 고객에게 강력한 설득 요소가 됩니다. 광고비는 쓰지 않아도 기존 고객의 경험이 또 다른 고객의 유입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사몰에서 출발한 브랜딩 경험이 새로운 고객을 불러오고 그 고객이 다시 브랜딩 경험을 쌓아주면서 광고, 구매, 종료가 아니라 경험, 확산, 신규 유입, 재구매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자사몰이 단순한 판매 채널이 아니라 브랜드 성장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 실제로 자사몰을 어떻게 운영해야 이런 브랜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첫째, 디자인 일관성입니다. 로고, 색상, 페이지 구성, 글꼴 같은 시각적 요소가 통일된 톤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둘째, 고객 경험 전체를 브랜드 경험으로 본다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상품 설명, 안내 문구, 결제 과정의 편리함, 고객센터의 태도까지 모두 브랜드 이미지에 직결됩니다. 셋째, 정체성이 잘 확립되어 있다면 해외 고객에게도 똑같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언어, 결제, 배송만 현지화한다면 브랜드의 본질은 그대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즉, 자사몰은 판매 공간을 넘어서 브랜드 정체성을 설계하고 고객에게 경험시키는 브랜딩의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힘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말은 늘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죠. 데이터가 있어도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지 않나? 예전에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통계 툴을 다루거나 분석 인력을 고용해야만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분석 스킬이 아니라 데이터가 어디에서 모이고 그 안에 누구의 행동이 담겨져 있느냐입니다. 분석은 AI와 자동화 도구가 해주지만 원재료인 데이터가 제대로 모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사몰 데이터가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켓에서는 수많은 브랜드가 한 공간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고객만의 행동을 선명하게 뽑아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내 상품을 클릭했는지, 경쟁 상품을 클릭했는지 경로가 뒤섞여 있죠. 반대로 자사몰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사몰은 고객이 내 브랜드를 보고 들어온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쌓이는 데이터는 100% 내 브랜드와 직결된 기록입니다. 누가 방문했는지, 어떤 페이지를 거쳤는지, 무엇을 장바구니에 담았고 무엇을 실제 구매했는지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자사몰 데이터는 브랜드 성장에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순도 높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누가? 이 고객은 신규 고객인가, 재구매 고객인가, 아니면 떠날 위험이 있는 고객인가? 이렇게 구분만 돼도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둘째, 어떻게? 고객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장바구니를 담기만 했는지, 특정 상품을 반복해서 보는지, 아니면 결제 직전까지 갔다가 나간 건지. 행동에 따라 취해야 할 액션이 달라집니다. 셋째, 무엇을? 고객은 어떤 상품을 사고 어떤 패턴을 반복하는가. 이를 알면 단순 추천을 넘어서 맞춤형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어떻게, 무엇을만 알면 데이터는 단순 기록에서 실질적인 인사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데이터의 가치는 결국 실행으로 이어질 때 살아납니다. 자사몰에서 모은 데이터를 고객별로 구분하면 그 결과는 곧 맞춤형 액션으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장바구니만 담고 떠난 고객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냥 두면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이탈을 알려주면 장바구니에 상품이 남아있습니다 라는 알림이나 소소한 할인 쿠폰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은 내 행동을 브랜드가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또 일정 기간 방문하지 않은 고객, 흔히 말하는 휴면 고객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방문하시면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같은 메시지를 보내면 단순히 쿠폰이 아니라 나를 잊지 않았다는 시도가 됩니다. 반대로 첫 구매 이후 조용한 고객도 있죠. 이런 고객은 브랜드와 인연이 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데이터가 이 패턴을 알려주면 첫 구매 감사 이벤트나 추천 상품 제안을 통해 다시 한번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히 이용하는 충성 고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들에게는 가격 혜택보다 관심과 감사 표현이 더 효과적입니다. 생일 쿠폰, 리뷰 작성 리워드, VIP 등급 혜택 같은 프로그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데이터는 어떤 고객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고객별 상황에 맞춰 실행되는 액션 하나하나가 모이면 단순히 매출을 올리는 차원을 넘어 브랜드와 고객과의 관계를 쌓게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이 브랜드는 나를 이해하고 챙겨준다 라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는 곧 재구매와 충성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데이터는 보고서를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고객에게 행동하는 근거이자 브랜드를 장기 성장으로 이끄는 실행의 엔진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만드는 힘은 광고비나 일시적인 이벤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고객이 다시 돌아오고 브랜드와 관계를 이어가는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시작점이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고객이 누구인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만 고객에게 꼭 맞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런 데이터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켓에서 얻는 정보는 제한적이고 단편적입니다. 진짜 의미 있는 데이터, 다시 말해 내 브랜드를 찾아온 고객의 순수한 기록은 오직 자사몰에서만 제대로 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데이터가 쌓여야 성장이 쌓인다. 고객 경험이 데이터로 남고 그 데이터가 다시 맞춤형 액션으로 이어질 때 매출의 흐름은 투입형에서 자연 발생 매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순환의 출발점이 바로 자사몰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힘은 바로 확장성입니다. 요즘 고객들은 한 곳에서만 쇼핑하지 않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쿠팡 앱을 켜고, 저녁에 집에 와서는 브랜드몰에서 직접 둘러봅니다. 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쇼핑, 틱톡 쇼핑까지 고객이 상품을 만나는 접점은 과거보다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브랜드가 한 채널에만 머문다면 그만큼 기회를 잃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 채널의 브랜드를 노출할수록 고객이 브랜드를 만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판매 채널을 하나만 운영할 때보다 두세 개 이상으로 확장했을 때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어떤 브랜드는 채널을 3개로만 늘려도 매출이 2배, 3배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한 매출 상승만이 아닙니다. 여러 채널에서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접한 고객일수록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커지고 장기적으로 충성 고객으로 남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즉, 멀티채널 확장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고객이 여러 곳에 있는 만큼 브랜드도 여러 곳에서 만나야 매출과 인지도를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채널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운영자가 감당해야 하는 일은 단순히 플러스 1이 아닙니다. 상품 등록, 주문 처리, 재고 관리, 고객 응대, 모든 작업이 채널마다 각각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자사몰에 상품을 올린 뒤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같은 상품을 등록해야 하고 쿠팡에는 또 다른 규격으로 맞춰 올려야 합니다. 글로벌 마켓이라면 언어 번역, 통화 단위 변경, 배송 규정까지 전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문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널별로 로그인해서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 처리하고 재고를 맞춰야 합니다. 한두 개일 때는 괜찮지만 채널이 늘어날수록 운영자가 할 일은 끝없이 불어나죠. 결국 처음에는 성장의 기회였던 멀티채널 확장이 어느 순간에는 운영자를 짓누르는 현실적인 벽으로 다가옵니다. 브랜드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매출을 못 올리는 게 아니라 운영을 감당할 시간이 없어서 성장을 못하고 있다. 이게 바로 멀티채널의 이면입니다. 기회는 넓어졌지만 그만큼 운영이 복잡해진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채널이 늘어나면 매번 상품을 다시 등록하고 주문과 재고를 따로따로 맞추는 일이 끝도 없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운영의 벽이었죠. 그런데 자사몰이 허브가 되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자사몰은 상품 데이터의 원본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품명, 이미지, 설명, 카테고리, 재고 같은 정보가 자사몰에 일원화된 형태로 쌓여있죠. 이 원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 채널이 요구하는 규격에 맞춰 자동으로 변환,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썸네일 규격은 마켓마다 달라도 자사몰에 있는 이미지를 활용해 맞춰서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해외 채널이라면 언어, 통화, 배송 규칙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즉, 자사몰에 상품을 한 번만 등록하면 그 데이터가 국내 여러 채널로 흘러가고 운영자는 중복 작업 없이 확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짝! 그래서 자사몰 하나만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곧 수십 개 채널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자사몰은 단순 판매 공간이 아니라 운영 부담을 줄이고 확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허브입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판매 채널을 하나만 추가해도 매출이 평균 38% 증가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새로운 채널은 새로운 고객 접점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자사몰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고객 외에 네이버, 쿠팡처럼 대형 플랫폼에 입점하면 브랜드를 몰랐던 고객도 우연히 상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채널을 하나 늘린다는 건 단순히 유통망을 하나 더 여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고객 풀에 브랜드를 노출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세계 채널로 확장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 매출은 무려 190%나 급증합니다. 이건 단순히 접점이 3배 늘어나서가 아닙니다. 채널이 늘어날수록 고객은 브랜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마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케팅 용어로 멀티터치 포인트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고객은 한 번 본
브랜드보다 3번 이상 본 브랜드를 훨씬 더 신뢰하고 구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 브랜드를 검색해보고 쿠팡에서 리뷰를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지막에 자사몰에서 전체 상품 라인업을 보고 결제하는 식입니다. 결국 세계 채널 확장은 단순히 유입이 늘어난 게 아니라 고객 신뢰와 구매 확률을 동시에 끌어올린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는 실제 소비자 행동에서도 확인됩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소비자의 73%가 여러 채널을 오가며 쇼핑합니다. 즉, 고객은 한 채널에서 상품을 발견하고 다른 채널에서 가격을 비교하고 또 다른 채널에서 구매를 확장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브랜드가 여러 채널에 존재하지 않으면 이 73%의 여정이 중간 단계마다 경쟁 브랜드에 빼앗길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따라서 멀티채널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고객의 실제 쇼핑 습관에 맞춘 필수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옴니채널 고객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단일 채널만 경험한 고객보다 옴니채널은 지출이 10% 더 많고 유지율은 91%나 높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 채널을 통해 브랜드를 반복적으로 경험한 고객은 브랜드와 더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상품을 샀다가 아니라 이 브랜드는 내가 여러 번 마주친 익숙한 브랜드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옴니채널은 매출 확대뿐만 아니라 충성 고객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출발점을 데이터를 정리하고 다른 채널로 확장할 수 있게 해주는 자사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사몰이 가진 3가지 힘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브랜딩은 고객이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브랜드 자체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둘째, 데이터는 그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다시 맞춤형 액션으로 연결해 재구매와 충성 고객을 만들어냅니다. 셋째, 확장성은 이렇게 쌓인 데이터와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 채널로 손쉽게 확장해서 더 많은 고객을 만날 수 있게 합니다. 중요한 건 이 3가지가 각각 따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브랜드로 쌓인 경험은 데이터가 되고 데이터는 확장을 가능하게 하고 확장은 다시 새로운 고객 경험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브랜딩, 데이터, 확장성, 다시 브랜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매출의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광고비나 프로모션에 의존했던 투입형 매출 구조에서 고객 경험과 관계가 쌓여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자연 발생 매출 구조로 전환되는 겁니다. 결국 자사몰은 매출 구조를 바꾸는 유일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변화가 단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브랜딩이 하루 만에 쌓이지 않고 데이터도 시간이 지나야 충분히 축적되며 확장 역시 준비가 갖춰져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선순환은 시간이란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자의 현실입니다. 시간이 늘어나기는커녕 채널이 늘고 기회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운영 범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상품을 등록하고 채널별 규칙에 맞게 수정하고 주문을 확인하고 재고를 맞추고 고객 문의의 답변까지 매일 반복되는 운영 업무가 늘어날수록 정작 브랜드 성장을 위한 전략을 고민한 시간은 사라져버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장할 기회는 보이는데 내가 감당할 시간이 없어서 놓치고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2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째, 이 모든 걸 직접 다 처리한다. 둘째, 직원을 고용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2가지 방법 모두 한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직접 다 하면 체력적으로 지치고 직원을 고용하면 비용 부담과 관리 부담이 함께 늘어나죠. 결국 어느 방법을 택하던 운영자는 본질적인 고민보다 반복 업무에 시간을 더 쓰게 되는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보이는데도 내가 감당할 시간이 없어서 놓치고 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커머스의 시장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운영자는 마치 배의 선장과도 같습니다. 선장이 직접 노를 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 어떤 항로로 갈지, 어떤 목적지에 도착할지는 반드시 선장이 정해야 합니다. 저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브랜드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 브랜드가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성장을 할지,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지는 운영자가 직접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시장과 고객을 분석하는 일입니다. 수많은 데이터와 리포터가 있지만 브랜드의 시선에서 어떤 고객이 우리와 맞는지를 해석할 수 있는 건 운영자뿐입니다. 셋째, 새로운 상품을 기획하는 일입니다. 브랜드의 정체성과 고객의 니즈를 연결하는 과정은 절대 아웃소싱할 수 없는 운영자의 핵심 역할입니다. 넷째, 브랜드 스토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고객에게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왜 이 브랜드를 선택해야 하는가를 설득하는 이야기. 이건 운영자 본인만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 4가지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운영자 본인이 해야 하는 브랜드 본질을 규정하고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반대로 여기 있는 일은 꼭 운영자가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상품을 하나 등록하는 일, 채널에 맞춰서 이미지를 조정하는 일, 주문과 재고를 맞추고 고객 문의에 답하고 시즌마다 프로모션을 세팅하는 일. 이건 배에서 노를 젓는 일과 같습니다. 노를 젓지 않으면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반드시 선장이 직접 노를 저어야 하는 건 아니죠. 누구든 규칙에 따라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드의 철학과 정체성을 만드는 일은 운영자가 해야 하지만 이런 반복 업무까지 운영자가 전부 떠안는 순간 정작 선장으로서 항로를 결정해야 할 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운영자는 방향을 잡는 선장의 역할에 집중하고 반복적인 노젓는 일은 맡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카페24 프로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반복되는 운영 업무의 시간을 빼앗기는 대신 운영자가 오직 본질적인 일, 브랜드의 방향과 전략, 고객과 시장을 고민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서비스가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상품 등록부터 판매까지 카페24 프로가 운영 전 과정을 어떻게 대신 이어주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커머스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상품 세팅입니다. 상품 이미지를 준비하고 상세 설명을 작성하고 각 채널에 맞춰 일일이 수정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시간을 엄청나게 빼앗깁니다. 하지만 프로에서는 운영자가 한 일은 딱 하나뿐입니다. 이미지와 상품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러면 프로가 브랜드의 톤과 스타일에 맞춰 상세 페이지를 자동으로 완성합니다. 단순히 이미지를 배치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묻어나는 구성을 제안합니다. 신상품이라면 자동으로 할인 정책을 반영하고 검색 노출을 위해 SEO까지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국내 자사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순간 일본어, 영어로 번역되며 해외몰에서도 함께 등록됩니다. 언어와 결제, 배송 환경까지 글로벌 기준으로 세팅이 되죠. 즉, 운영자는 이미지만 주었는데 국내의 판매 준비가 동시에 끝나는 것입니다. 상품이 올라갔다고 해서 모든 준비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고객이 쇼핑몰에 들어왔을 때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페이지가 느리게 열리거나 원하는 상품을 찾기 어렵거나 휴무일이나 배송 안내가 누락이 되면 고객은 쉽게 이탈합니다. 프로는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개선합니다. 쇼핑몰의 디자인과 구조를 최적화해 고객이 더 빠르고 편하게 탐색할 수 있도록 바꿔줍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속도를 높여 로딩 지연으로 고객이 나가는 걸 최소화합니다. 또 배송 휴무일이나 공지사항은 운영자가 직접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결과적으로 운영자가 손대지 않아도 고객이 오래 머무르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쇼핑몰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쇼핑몰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프로는 쿠팡, 스마트 스토어, 라쿠텐 등 국내의 주요 마켓에 자동으로 연동하고 각 채널에 맞게 이미지, 키워드, 태그를 최적화합니다. 검색 엔진 노출을 위해 사이트 맵을 등록하고 메타 태그와 이미지까지 SEO 기준에 맞춰 자동으로 세팅하죠.
운영자가 별도로 채널을 관리하지 않아도 국내의 다양한 경로에서 고객이 이 상품을 쉽게 찾게 됩니다. 게다가 프로는 고객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 액션을 실행합니다. 결제 단계도 원터치 환경을 지원해 불필요한 이탈을 막아줍니다. 프로는 고객 데이터와 상품의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프로모션을 제안하고 필요하면 즉시 적용합니다. 신규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과 인기 상품을, 재구매 고객에게는 추천 상품과 혜택 알림을 자동으로 발송합니다. 장바구니에 상품을 담고 떠난 고객에게 리마인드 메시지를 보내고 결제 과정도 원터치로 최적화합니다. 전환과 재구매를 위한 모든 장치가 돌아가게 됩니다. 즉, 프로가 돌아가는 순간 운영자가 개입하지 않아도 채널 확장과 고객 최적화가 동시에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프로의 가장 큰 강점은 이 모든 과정이 하나로 연결된 체계라는 점입니다. 상품 세팅, 쇼핑몰 최적화, 프로모션, 채널 확장, 이 각각의 단계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품 정보가 수정이 되면 쇼핑몰 상세 페이지, 프로모션 추천, 연동된 채널과 검색 노출까지 즉시 반영됩니다. 이렇게 전체 운영 과정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자는 일일이 중복 작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의 세팅이 전 과정으로 흘러가며 운영을 끊임없이 이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프로가 제공하는 가장 큰 가치입니다. 결국 운영자는 반복 업무를 떠나 브랜드의 본질적인 성장에만 시간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보시는 바와 같이 브랜딩, 데이터, 확장성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운영자가 혼자의 힘으로는 완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를 통해 이 과정을 자동화하고 체계화했습니다. 프로는 상품 등록에서 쇼핑몰 최적화, 프로모션과 전환 설계, 국내의 채널 확장까지 운영에 대한 전 과정을 하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운영자는 반복 업무에 시간을 뺏기지 않고 오직 브랜드의 본질적인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카페이스타 프로, 셀러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서비스, 이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웨비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기회를 찾고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은 더 소중합니다. 그 시간은 반복되는 운영이 아니라 브랜드의 성장과 고객 경험을 설계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말까지 카페이스타 프로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프로를 직접 써보시고 운영의 시간을 어떻게 되돌려줄 수 있는지 그 변화를 체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페이스타 프로 하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